오, 진영 변경 없습니다. 배틀코믹스의 홀수 선택이고 MVP의 짝수 선택인데요. 올라프. 가렌. 굉장히 센스 있는 삼행시네요. 그렇습니다. MVP 배틀코믹스 파이팅. 뭐 이런 이왕이면 뭐 팀담이어도 좀 써주지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가 올라프입니다. 아, 경기할 만한 두 개의 밴이네요. 그렇죠. 이러면 아트록스는 MVP가 어떻게 할런지요. 물론 도브와 뭐 도브겠죠? 아트록스를 배틀코믹에서 뽑는다면. 네. 그런데 MVP도 사실 아트록스 잘 다루는 편이거든요. 경기 내에서 뭐 시원하게 보여준 적은 없지만 연습한 데이터도 있고. 네. 네. 이러면 해볼 테면 해봐, 약간 이런 의미인데. 네, 아트록스 안 가져가면 도브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야죠. 네. 네. 보통 줄친 거에 자신의 속마음을 담는데 어떤 네. 느낌인지 알겠네요. 자, 이제 흐름들 이어나가기 위해서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아트록스 오픈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MVP. 그러면 라이즈로 상대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야를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카이사 해봐. 약간 도발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 잘했거든요, 할로가. 그리고 적당히만 먹여주면 된다라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 뭐 알리스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서포터를 아직까지 배틀코믹스가 공개를 안 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MVP가 충분히 저격할 수는 있는데 이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 애쉬 탐켄치인가요? 탐켄치가 먼저. 네. 그리고 애쉬로 가는 게 MVP 바텀이 좀 스노볼 굴리기에는 더 편해 보이거든요. 카이사 탐켄치보다는. 네. 근데 라인전에서 확실하게 반반 이상을 가려면 애쉬만한 챔피언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반반 이상을 가야죠. 네. 애쉬를 가져와서 카이사를 가져오면 반반도 못할 확률이 좀 높아요. 탐켄치니까 서포터가. 이러면 마음 편히 자야 라칸에도 괜찮기는 한데 글쎄요,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네요. 한 번 더 모르가나? 라인전 세게 가려고? 모르가나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배틀코믹스도 굉장히 이제 센 취업부터 많이 있네요. 네. 어우. 자, 이제 경기만큼이나 양 팀의 응원 진영도 이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애쉬 탐켄치를 지켜본 다음의 선택입니다. 역시 자야라칸. 라칸. 네. 상대방이 노틸러스 할 확률이 이제는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정글 쪽에 대한 생각이 조금 궁금한데, 네, 역시 스카너 세주아니 쪽을 자른다면 연두에 약간 이 승강전 내에서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것과 같은 네네. 네. 두 가지 챔피언을 위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럼 잭스는 네. 네, MVP 팬들의 잭스 기도가 밴. 담은 상황에서 역시 잭스까지 밴답니다. 그럼 세주아니를 배틀코믹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풀어둘지 좀 고민이 되겠네요. 가져갈 수 있는데 약간 온플릭과는 좀 안 맞는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명 잘 다루긴 했지만, 네, 오히려 카밀 신짜오 이런 게 살아 있으니까 둘 중 하나로 좀 강하게 가겠다. 굳이 내 장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틀코믹스는. 그러면 MVP는 카밀이냐 신짜오냐 약간 이런 공격적인 카드가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탑이나 미드 쪽에 뭐 라이즈가 탑 미드 다 수합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까다로운 카드가 있다면 그쪽을 배내주는 게 맞고요. 카밀. 과하게 뭔가를 먹었었을 때도 그걸 잘 소화해낼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플릭. 그러면 네. 신짜오? 신짜오를 근데 먼저 가져가도 괜찮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탈리아. 탈리아? 네, 탈리아도 살아있죠. 이 정도 밴드면 사실 좀 그러면은 준수한 정글러예요. 연두가 신짜오 하면 되는데요? 그거 해봐라 이거 같아요 약간. 네, 신짜오 보여줘야죠 이럴 때. 네. 여기서 애매하게 뭐 자크 같은 거 가져가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상성상. 탈리아 카운터라고 불리는 킨드레드? 챔피언들이 좀 많이 밴이 되었고, 킨드레드도 나쁘진 않은데 네. 카운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애매해요. 애매하죠. 네. 좀 보험인 거죠, 킨드레드는. 그러면 아트록스의 위치를 좀 정해줄 차례인데, 미드 아트록스 가나요? 그러면 라이즈를 미드 쪽에 세워서 아트록스와 붙게 만들고, 소하르 선수가 지금 뭐 탱커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 다 살아있어요. 네, 초가스 문도. 근데 소아리를 그때 그렇게 놔뒀을 때 문제가 실제로 됐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MVP에. 지금 배틀코믹스에는 소아리 카드는 뭐 지금 약간 부패죠. 근데 배틀코믹스가 문도 완전 버티면서 결국에 애쉬가
퓨어 탱커인 문도를 뚫어내는 게 좀 어렵거든요. 아트록스도 후반 가면 그렇고 문도가 잘 크면 충분히 제 역할 이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MVP가 아. 초반부터 좀 약간 무겁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담감 많이 될 것 같아요. 문도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MVP 챔피언 구성이 모렐로를 갈 수 있는 챔피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형인의 대검을 만라인선을 오른이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구성하기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고 네. 조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MVP는 이번엔 반대로 초반에 좀 힘을 꽉 주고 아트록스 킨드레드로 상대방 탈리아 라이즈를 좀 몰아내주고 애쉬 탐켄치를 중심으로 좀 스노우볼을 굴려 나가야 되는, 이번에는 MVP가 좀 빨리 가야 돼요. 네, 오레이디죠. 오레이디면요 문도 크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전에 경기를 끝내야 돼요 MVP. 약간의 스피드, 상대편이 약간 처진다고 판단했나요? 어쨌든 속도감을 올리기 위한 MVP의 이 과감한 선택인데,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소아르가 문도를 깜짝 카드 꺼낸 것도 아니고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선택했다는 거는 이거 한번 이번에 힘 안 주면 분위기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MVP가. 네, 정말 스노우볼 빨리 굴려 나가겠다. 기본적인 라인전 기량은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런 믿음이 담겨 있는 픽이라고 생각이 들고, 배틀 코믹스는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도 돼요. 뭐 굳이 온플릭이 그동안 보여줬던 욘두를 제압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파밍하다가 문도 크는 거 기다리고 문도를 앞세워서 라칸의 이니시를 열게 되면 좀 보다 쉬운 이런 한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노우볼만 잘 막아낸다면 배틀 코믹스는 2세트 가져올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배틀코믹스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는 조합인데 미드 정글이 약간 로밍이 가능한 갱킹에 탁월한 글로벌 궁기를 지니고 있는 탈리아와 라이즈라서 균형이 정말 잘 잡힌 조합입니다. 어떻게 버틸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틀코믹스와 MVP 두 번 세트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아. 남았습니다. 배틀코믹스는 파이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네. BTC 아니면 백호 뭐 이런 거로 약간 통일을 좀 해야겠네요. 네. 아,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MVP와 배틀코믹스의 경기 두 번째 세트입니다. 아 조합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글쎄 그 MVP가 좀 과감한 칼을 뽑았네요. 그래서 킨드레드라는 픽이 좀 애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온플릭 선수가 탈리아를 잡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게, 그라가스가 벤이면 사실 AP 정글이 최근에 나오는 경우가 그라가스 아니면 탈리아가 거의 일반적이거든요. 니달리는 좀 솔랭용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네. 결국에 탈리아를 백스코믹스가 가져가면서 AP 챔피언을 가져갈 만한 게 없어졌습니다. 욘두는 자연스레 킨드레드를 쥔 거고 조합이 많이 안 좋아요. MVP가 최대한 빨리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애쉬가 메로 온플릭의 경로를 다 보여주고 그에 맞춰서 이안이 필수적으로 미드라인전 이겨야 되고 욘두와 함께 움직이면서 온플릭과 도보를 말린다. 그리고 애쉬 탐켄치 이용해서 상대 바텀을 터뜨린다. 그거밖에 없는데 네. 배드코믹스가 그걸 모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게다가 사실 지난 경기에서 온플릭이 돌아다녔을 때는 약간 아슬아슬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를 잘 이끌어냈기 때문에 온플릭에게 대해서 조명이 많이 갔는데, 지금 전 세트는 조커가 정말 길을 잘 밝혀줬기 때문에 무리한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 경기도 라칸이면 뭐 최근에 라칸을 좀 많이 노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킨드레드가 하드CC가 보유된 것도 아니고 수정화살 정도만 잘 회피하면 생존율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MVP가 초중반 라인전은 괜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아트록스 카운터로 라이즈가 떠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분명 아트록스가 치고 나가는 타이밍은 존재하거든요. 오른도 초반에 문도보다 세고 네. 애쉬도 자야보다 초반에 좋고 그 초반의 이점을 살려야 돼요. 아트록스 라이즈는 조금 손싸움이 강해서 바르키네 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라인전 단계에서 만약 라이즈의 스킬도 피하면서 이런 식으로 집중시키게 된다면 아트록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맞추기만 하면 체력이 차요. 그래서 유지력에서 라이즈를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양쪽 미드라이너의 기량 싸움이 좀 이번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록스의 강인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밴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풀어주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합 자체로
강요시켰었던 배틀 코믹스의 뱀픽 상황에서의 흥미로운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MVP 이 무기를 들은 김에 어디까지 그 무기를 휘두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양 팀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배틀코믹스 기준으론 정글 탈리아가 탑 쪽을 가는 건 좀 CC가 부족해서 풀어주는데 좀 무리가 있고요. 아트록스가 점화이기 때문에 라이즈의 룬가목과 함께 지각변동 스킬 연계가 들어가면 아트록스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살려줄 수도 있겠고, 반대로 MVP는 애쉬 6레벨부터 좀 제대로 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사실 3레벨 단계에서도 지독한 만큼 상대편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과 이런 강요 없이는 초반에 이득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MVP의 듀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고요. 그렇죠. 네. 안 되면은 중반이라는 것도 너무 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문도 때리다가 지칠 거예요. 나중 가면. 그러니까 보통 챔피언스 팀 대 챌린저스 팀의 경기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픽이 나오면 보통은 챔피언스 팀들이 다 이겼어요. 기본적으로 라인전 기량도 뛰어나니까 챔피언스에서 내려왔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특히나 이번 승강전에서는 담원게이밍과 배틀코믹스가 보여준 라인전 기량이나 운영이 오히려 챔피언스 팀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해주신 조금 더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1세트 때 배틀코믹스는 보여줬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힘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경기가요. 네. 자, 그럼 바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바에게까지 연결을 좀 시키고 싶을 텐데 MVP는 그래야 보다 풀어내는 게 수월해지니까요. 조금 더 위로 갑니다. 이거는 색깔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 반반 푸시 만들어 놓고 올라와서 네. 배틀코믹스도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강타 싸움. 오! 그러게요. 이런 게 한 번 더 올랐다. 이렇게 뛰면 너무 이해하기 힘든데요. 요게 그냥 환상의 콤보예요. 룬가목과 지각변동 요거 맞으면 절대 못 삽니다. 와, 이거는 배틀코믹스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좋았던 게 너 바위게 먹어. 나는 너를 먹을게. 네. 네. 바위게 먹는, 그러니까 누구나 저 강타에 좀 바위게 체력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 전멸 룬가목 그리고 지각변동. 그 지각변동이 사실 아트록스 쪽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킨드레드도 똑같죠. 그렇죠. 당하면 오히려 절대 못 살아요. 더 취약해요. 체력이 더 적거든요. 완전 원콤이에요. 마치 먹이 사슬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바이게를 먹은 용주를 먹은 이렇게 해서 네. 라칸입니다. 절대 못 살죠. 이 완전히 미끼를 바위게라는 미끼를 들이운 셈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안도 여기서 뒤쪽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퍼스블러드를 다시 한번 배틀코믹스 빨리 달려가야 되는 MVP인데 어려운 출발입니다. 네. 발이 걸려버렸어요. 위안 삼으려면 라칸이 키를 먹긴 했네요. 라이즈가 먹었으면 꽤나 미드 쪽에서의 균형도 일찍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근데 일단 꽤 큰 실점인 건 맞습니다. MVP. 네. 그러면 에드가 좀 더 6레벨 됐으니까 유기적으로 미드 정글 쪽에 움직이면서 전멸이 없는 도부를 좀 압박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오른이 문도를 상대로 투코어 아이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푸시할 수 있는 이런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무난히 라인전 하다 보면 문도가 투코어 나오고 그때부터는 오른 절대 못 내려갑니다. 만라인전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문도가 딴 데를 가는 순간 딴 쪽도 힘들어지고요. 네. 이거 너무 초반이긴 한데도 이 첫 번째 데스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MVP 현재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킨드레드가 블루 먹고 나서 미드 쪽 경유하고 있거든요. 양해한 시초 있으니까 아트록스도 유지력이 좋고. 와, 근데 온플리크 알고 있어요. 네. 같이 올라오거든요. 같이 올라옵니다. 다르게 그런데 여기서 사슬로 끌어. 당겼어요. 도부 쪽. 시작부터 피하고. 아, 이게 아트록스거든요. 네. 오른쪽에 온플리크 전멸이 있고요. 네. 야, MVP 빠르게 돌립니다. 네, 방금 지옥 사슬 라이즈가 벗어날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진짜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이런 초대장을 어떻게 보면 MVP는 남발해야 되거든요. 네, 또 다르키레이 검이 그래도 어쨌든 범위가 넓은 편이라서 상대 딜러즈를 묶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예전만큼의 느낌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달려도 있었던 모습인데 이걸 지켜보면서 요온도가 뒤에 늦게 들어갔고 두 명을 일단 같이 건들면서 출발했던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끝에 걸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하면 그래도 애쉬의 수정 화살도 있고 하면 한 번 더 교전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MVP 다시 한번 대치합니다. 자, 이쪽 근처에 잠깐 정글러의 냄새가 나긴 났었는데 바로 뺐네요, 배틀코믹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순간 뭐 갈릴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MVP도 집중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트코믹스는 물론 라이즈가 잡힌 것은 좀 뼈아픈 그런 손해긴 하지만 오른의 순간이동을 빼놓았고 소아르만 지금 순간이동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뭐 당장 순간이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분명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아르가 대기 중 네. 기타를 들고 내려올 준비합니다. 네, 사실 문도의 지금 이 타이밍엔 크게 위협적이진 않죠. 네. 오른에 비하면요. 그냥 음악만 들려주고 하네요. 약간 바캉스 나온 느낌이에요. 네네. 네. 복장도 어울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악기 음악만 뭐 들으면서 그냥 빠지고 나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이 이후가 더 위협적이라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분명히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푸시해야 되는 아트록스가 좀 뒤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고 네. 내려오는 그 강가 쪽 시야를 걷어내는 장면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걷어내야 돼요, MVP. 어차피 탐켄치가 먼저 합류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을 장악해놔야 자신들의 스노우볼의 강점 중 하나인 돼지 드래곤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 줄을 긋고 버티고 있습니다. 에이스가 계속해서 조금 더 많은 CS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 MVP 윤두가 다시 한번 근처 대기. 네, 약간 멀었습니다. 결국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버티면 사실 불편할 건 없거든요. 배틀코믹스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히 후반 가면 문도가 다 맞아줄 것이고 자야와 라이즈가 솔직히 얘기해서 애쉬 아트록스보다는 한타력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탈리아 킹드레드 구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배틀코믹스는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럼 MVP는 조금 더 득점을 하기 위해서 빡빡하게 시야를 잡고 상대방의 실수를 좀 유도를 해야겠죠. 이런 시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퍼스블러드는 집 대문 앞에 바로 떨어진 지폐와 마찬가지였거든요. 의도치 않은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득을 얻은 배트코믹스하고 지금 MVP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MVP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얻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령을 치는 거죠. 라이즈의 귀한 타이밍, 오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저 판단은 좋아요, MVP. 먹을 수만 있다면요. 자, 그래서 같이 칩니다. 에드와 더불어서 윤두. 요때 탈리아가 바로 돼지 드래곤 쪽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파악이 끝난다면. 핑은 지금 핑이 찍혔고. 찍혔어요. 이러면 드래곤을 치는 게 맞겠죠? 네, 아트록스 오. 확인만. 몸으로 직접 확인하고 빠집니다. 지금 할로까지 올라옵니다. 전령 잡히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령 먹고 그러면 용과 전령을 교환한 건데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긴 하지만 용 전령이 교환이 됐다면 전령을 가져간 쪽에서는 좀 잘 활용해서 타워를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드래곤이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 드래곤이 활용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MVP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네. 빠르게 굴러가는 그 전령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췄다고 봐도 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 연출 세체오비 짚어준 것도 그거예요. 그렇군요. 탑미드 바텀의 타워가 얼마나 깎였는가. 근데 거의 깎이지 않았습니다. 전령으로 한 번에 깰 수 없거든요. 요거는 최대한 먼저 라인 선폭시 주도권을 가지고 모여서 전령을 풀던가 해서 타워 확실하게 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공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합류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른이 먼저 밀고 올 수 있죠. 애쉬탐 켄치도 글로벌 궁극기 있으니까 먼저 합류할 수 있죠. 네, 그러기에는 심해의 통로 방금 빠졌고 네. 오른 순간이동은 없고요. 그럼 지상 네, 그러면은 경로로 가야 되는데요. 미드 정글 쪽이 좀 바텀 쪽으로 빨리 합류하면서 그나마 체력을 많이 깎아놨으니까 바텀 타워가 네. 이쪽에서 굴리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킹드레드도 그쪽으로 오네요. 기본적으로 애쉬 탐켄치 발을 풀려놔야 좀 다른 쪽 사이드 운영을 하는데 용이 하니까요. 탐켄치가 특히나. 매가 멀리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쪽이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뭐 많은 압박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충분한 여유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킨드레드가 바텀 이제 근처 대기 중 조코가 과감하게 안쪽으로 시야를 야, 이거 확보합니다. 킨드레드 위치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레 귀환하고 라이즈도 바텀 쪽으로 올 수 있을 거고 탈리아가 벽을 통해서 깨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는 있어요. 자, 그래 탈리아가 뒤쪽 대기 중. 지금 이번에 조커의 라칸의 움직임은 상당히 깊고 좋았습니다. 이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커. 네. 자, 바로 치우긴 했습니다만 윤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 네, 탈리아가 올 수 있다는 여기 와도 된다는 확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에드의 순간이동이 거의 다 돌았기 때문에 MVP도 한번 칼을 뽑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좀 불편하거든요. 네. 또 라이즈 순간이동이 돌아오기 직전이라서 조금만 더 버티면 전령을 아예
말려버릴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게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배틀코믹스. 제가 6단을 써야 되는 스포츠카인데 문제는 중반 지나면 6단 못 올리거든요. 네, 못 올리죠. 그 전에 뭔가 끌어올려야 되는 현재 MVP네. 네. 자, 조금씩 배틀코믹스가 잔잔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변수를 만들 수 있나요? 일단 요도가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데요. 온플릭 좀 한번 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추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도부 쪽으로 이한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더 이상 진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탈리아의 전멸을 뺀 건 잘했고요. 아직 뭐 전령 시간은 여유 있으니까 확실하게 깰 수 있는 곳에 풀어야 됩니다. 연두. 그런데 이거 자체로 바텀으로 바로 돌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 미드, 네, 뭐 미드에 까는 것도 좋고 전령을 미드 정글이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궁극기 활용한다면 와요. 깰 수 있나요? 일단 한번. 그리고 한 번은 막아주고 들어가서 살출하고 하지만 이제 갈렸죠. 아, 못 깼는데요. 와요. 여기 먹어주고요. 매홈. 자, 할로우 도착. 네, 확실하게 에이드가 깨야 한 번 더 되니까. 밉니다. 네, 아직 깨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네. 글로벌 궁 거의 소모됐고요. MVP. 자, 조커가 세를 줄이게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 체력을 채웁니다. 이거는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배트코믹스 온플릭 선수가 순간적으로 벽을 깔아주고 백호 선수가 대바나 쳐주면서 네. 결국 지켜냈어요. 연이어서 이득을 더 크게 얻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일단 바텀보다는 미드 방향으로 전력을 소환했는데 일단 수비를 잘 해냈던 배틀코믹스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미드도 바텀도 타워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배틀코믹스의 수비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단단하긴 하네요. 시간이 굉장히 잘 끌려지는데요. 네. 미드적 복귀 탐켄치 일본수 윤도하고 약간 대치 중 약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맥스가 영역을 조금 더 확보합니다. 그래서 미드를 깔끔하게 깨놔야 하는데 애쉬탐 켄치가 미드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동성이 다른 챔피언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여서 순식간에 깨는 그림은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배달 주소가 잘못됐네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한이 윤두와 더불어서 한번 들어가보네요. 도부 쪽 전멸이 있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데 네. 유쾌하진 않죠. 전멸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는 미드 정글 쪽에서. 그렇죠. 근데 전멸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MVP가 한 번 더 신호탄을 쏘긴 해야 됩니다. 공격에 대한. 안 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상대 미드 정글 전멸 빠졌으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문도가 방어력 아이템 나오기 전에 좀 빠르게 굴려 나가면서 한타에서 이득을 거둬야 돼요. 네. 지금은 자, 결국- 문도 잘 녹거든요. 아, 결국은 미드 1차 밀어냈습니다. MVP. 그리고 바텀 이건 한 타임 먼저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얻어가네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서서히 굴려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배틀코믹스 역시 중후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는 만큼 이후의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포타 두 개를 연달아 MVP가 얻어냈습니다. 네, 배틀코믹스는 지금 당장의 한타는 세진 않습니다. 라이즈의 코어템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25분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죠. 자, 다음 드래곤까지 2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틀코믹스가 그렇게 버티는 게 주 목적이라면 MVP는 버티지 못하게 아예 쓰러뜨리는 뭐 그런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미드, 바텀 1차 타워 모두 파괴를 했고 탑 1차 타워가 다음 목표가 돼야 돼요. 제일 가장 쉽게 가져가는 방법은 위쪽에 정글, 네, 레드 쪽 정글이죠. 배틀코믹스 그쪽 정글에 시야를 가져오면서 문도를 천천히 몰아내는 다이브 압박을 줘서 그런 운영을 하면 굉장히 쉽게 1차 타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 드래곤을 배틀코믹스가 취하게 되면 라이즈의 사이드 운영 어떤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쥘 수 있어서요. 후반 보험을 하나하나 들고 있는데요. 배틀코믹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부 선수의 공간 왜곡을 경기 운영으로 쓰면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커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탈출. 그러니까 덩이가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덩이가 잘 굴러가고 있는 현재 배틀코믹스입니다. 네, 지금 오른이 미드 쪽에 먼저 합류하고 있거든요. 상대 정글도 확실하게 시야 잡아줄 겸 이니시 한번 열어볼 수 있겠는데요. 어디로 가죠? 일단은 대장장이를 탈리아 쪽에다가 쏴주면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긴 합니다. 아, 근데 그 각을 주진 않네요. 아예 뒤에 있습니다. 네. 자, 홀로가 미드 정돈 중.
전반적으로 다 일단 돌아가면서 한번 정돈을 하네요. 배틀코믹스. 물론 MVP가 좋은 플레이가 나왔고 잘 굴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패자전에 2세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좀 확실한 빠른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역전패를 허용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지금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른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시야 장악하고 오른이 먼저 올라왔을 때 사실 부담되는 거 없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탐켄치도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돼요, MVP. 그러니까 MVP가 이 조합을 선택했을 때 초반에 얻어낼 수 있는 이득, 그 중에 몇 개의 이득들은 다 얻었는데 문제는 이 다음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얽힌 다음에 이득을 어디서 얻는지. 일단 파일럿 선수가 그래서 정말 여기가요? 과감하게 전멸하는 라이즈. 오! 아, 가까우죠. 하지만 도부 옆방향으로 숨 지나갔고요. 네, 탈리아 벽이 있어서 공성 미니언 타이밍이라 더 확실하게 두들겨야 되겠죠, MVP. 턴을 지금 한번 쓴 거거든요, MVP가. 근데 이렇게 네, 막혔네요. 막혀버리면 배틀코믹스에 웃을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들어오고 있고요. 네. 과감한 건 좋았는데 좀 더 체계적인 설계가 있는 과감함이면 아예 대처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전멸이 없는 라이즈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 우크렐레가 약간 감미로운 사운드겠지만 이제 잠시 후에 메탈로 바뀌거든요. 한 16레벨 넘어가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아르를 네. 가만히 놔두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가면 데스메탈로 막혀가지고. 네. 일단 MVP가 노리고 있는 건 노린다라기보단 잘해주고 있는 건 원딜과 정글러의 성장은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게 맞지만 아주 큰 격차를 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에드의 순간이동이 미드 쪽에서 쏴줘서 이렇게 되면 탑 1차 못 굴리겠는데요? 네, 또 시간 지나면 아트록스가 라이즈 이기는 게 어려워지죠. 이렇게 네. 단독으로도 됩니다. 아, 이 역으로 굴려지는 거는 좀 많이 안 좋은데요? MVP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어느 정도 막아내는 뭐 이런 얘기 정도를 해도 MVP가 불편한데 네, 배틀코믹스가 잘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야가 유일한 AD니까 헤르메스의 발걸음이라든지 최대한 마법 장력을 채워주곤 있지만 뭐 사실 자신들의 올 AD가 더 아파요. 문도가 잘 컸을 때 감당이 안 되니까요. 아, 조금씩 깎아내는데요. 파란 팀의 조커를 보는 것도 실패. 그리고 포탑 하나 더 나갔습니다. 네, 뭐 아직 문도 제대로 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서히 오른이 좀 막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턴을 탑 쪽에서 소모하고 난 뒤 지금 다시 정돈을 하면서 스펠과 소환, 전반적으로 궁극기까지 채워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MVP? 아니, 당분간은 또 힘들어진 게 에드의 순간이동이 없어서 네. 저게 없으면은 또 숨을 굴리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굴러가거든요. 스와르의 순간이동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른의 순간이동을 좀 기다려야 되고 좀 많이 막혔습니다. 아까 탐켄치의 심연의 통로를 활용을 하고 라이즈를 못 잡아내고 타워를 못 밀어낸 게 그만큼 배틀코믹스의 대처가 좋았던 게 그렇죠. 지금 약 5분간 큰 득점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반복 작업을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탐켄치 애쉬가 심연의 통로로 문도 쪽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그럼 바론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라이즈가 됐든 혹은 상대 정글 쪽에 갑작스럽게 합류가 됐든 문도가 먼저 넘어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먼저 합류할 수 있는 건 MVP인 것도 있어요. 그 점을 살리긴 해야 하는데 가만 내버려두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이하는 거기까지 쓰기 있었는데 옴플레가 뒤쪽에 멈췄고요. 이게 오른은 없어요. 4대5예요. 이거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다 잡혀요. 이러면 안시적 끝나기 일부 직전 이거 끝났고요. 좋았으면 안 됐는데. 트리플 킬! 할로우! 옴플릭은 연두가 끊었습니다만 이거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방금 교전도 사실 MVP가 먼저 설계한 게 아니라 네. 네. 정지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의 장면을 네. 왜 멈췄을까요? 우리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잠시 좀 더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도의 음공뿐만 아니라 저희의 음공도 약간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네, 우리 아직 더 발전해야죠. 네. 이한 선수 헤드셋 벗으면 보통 문제니까. 네. 요즘 사운드 문제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탐켄치가 심연의 통로를 썼는데 같이 안 그 가도 입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좀 가리나요? 네. 어, 약간 편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이게 네. 만약 같이 안 갔다면 그건 너무 눈에 보이는 장면이라. 네, 지금 애쉬랑 같이 이동하고 있죠. 네, 여긴데. 가자. 눌러. 봤는데요? 맞아요? 같이 왔잖아요. 네. 제가 잘못 들었나 본데요. 일단은 뭐 같이 왔는데요, 이거는. 잘못 들었습니다. 네, 네.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얘기로는 뭐 네. 탐켄치가 같이 이동 안 됐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심연의 통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삼키기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아군을 그 집어삼키기로 먹어줄 때. 네, 그게 안 삼켜졌다. 어,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네. 보고 싶네요.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만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어삼키기에 관련된 부분이 네. 지금 일단 넘어가서 살펴볼까요? 넘어가는 건 넘어간 거고요. 네. 심연의 통로는 넘어간 거고. 하고 여기서는 부활하고 나서 네. 이제 먹어. 매혹이 근데 타이밍이 매우기 빨랐던 건 아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있었던 건데 이건 굉장히 네. 미묘하네요. 여기 옵저버 화면에서는 쿨타임이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쓰긴 썼다는 사용을 거네요. 이게 안 쓰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애쉬가 갑자기 도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혼자 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네.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심연의 통로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집어삼키기 쿨 타이밍이 돌아버렸습니다. 네. 시연의 통로와 집어삼키기가 하나의 같이 스킬은 쓰여지나? 아니거든요. 네, 같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와서 요 부분은 좀 이상하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네, 그럼 네. 요거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에서 오류가 일어난 거죠. 요거죠. 네. 없는데 집어삼키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원래는 쿨이 있었는데 있어야죠. 궁으로 오니까 네, 한 번 더 볼까요? 네, 집어삼키기가 쿨이 보여주실래요? 도는. 넘어올 때 보면 안 될까요? 아니 요거는 이거 화면 찍는 거라서 돌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직 방송 경력이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10년 넘었잖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요. 일단은 반추죠, 반추. 다시 한번 여기. 그렇죠. 네. 네. 지금 안 썼어요. 안 네, 안 썼는데 썼어요. 네. 넘어와. 야. 밑에. 궁을 쓰니까 넘어오자마자 타니까 왔다. 짜잔 나오니까 쿨이 돌아요. 오, 이렇게. 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렇죠. 분명히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누르고 있었는데 왜 네. 안 먹어지느냐. 이거 옵저버입니다. 옵저버 화면. 왼쪽 하단 보시죠. 집어삼키기. 자세히 봐야 돼요. 굉장히 슬로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탑승 완료. 그런데 나오자마자 왔는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 궁극기로 먹은 판정이 아니라 애쉬가 좀 뒤늦게 합류하니까 배로 들어간 판정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스킬 뭐라고요? 아이콘이 뭔 소리예요? 그거? 애쉬가 들어가니까 스킬 아이콘이 바뀌었거든요. 아군이 네. 들어가 있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원래는 W 스킬이 탐켄치가 직접 먹어주는 스킬인데 그렇죠. 애쉬가 아예 그냥 자기가 뱃속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탐켄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애쉬 그냥 들어왔다고요? 네 강제로 먹였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되새김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탐켄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애쉬가 탐켄치의 스킬을 쓴 거예요, 그럼? 네. 어. 그런 약간 판정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상황은 그런 판정이네요. 네. 되새김질. 반추라고 하죠. 반추.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왜냐면 이 전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네. 일단은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게임 이슈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상대팀에게도 뭐 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전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발생됐거든요. 애매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꽤 신경- 오랫동안 또 설계된 탑 쪽의 장면들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네. 시점이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방금 이 순간을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MVP와 배틀코믹스의 전투가 이제 탑 쪽에서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서 맥스가 지금 파일럿의 애쉬를 시면의 통로와 함께 넘어갔는데 넘어가자마자 집어삼키 쿨도 같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주요 전투 상황에서 이 안에 아트록스를 삼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는데 그 순간 이미 전투의 구도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그 순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넘어가자마자 나온 이 상황이라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 애매한데요. 배틀코믹스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운 상황인 거라 너무 엄청 큰 말도 안 되게 큰 득점을 한 거고 사실 배틀코믹스 기준으론 이거 집어 삼켰어도 사실 크게 의미 없다 이 한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일방적인 한타인 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사실 MVP 입장에서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그건 그렇죠. 네. 챔피언의 뭐 약간 오류로 이 스킬 쿨이 그냥 돌아버리면서 좀 손해를 본 부분도 있으니까 뭐 양 팀이 뭐 코치 스태프나 뭐 선수단도 잘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저희가 네. 지금 본 화면에서는 약간 그 사람의 손으로 조작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적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이 동시에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쵸. 근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이 판정은 길어질 수 있겠네요. 네. 요거는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생각보다 애쉬가 좀 많이 막차를 탔거든요. 지금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네. 쿨이 도는 판정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심연의 통로로 함께 간 게 아니라 집어삼키기로 좀 같이 갔다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챔피언 특성상.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좀 의아하긴 한데 많이 의아한데요. 네. 네. 그러네요. 그거밖에는 좀 뭐 다른 오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같이 뱃속에 들어가는 판정이니까 궁으로 들어가든 집어삼키기로 들어가든 입속이죠. 뱃속은 아니고 소화시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양 팀에게 일단 주시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 큰 전투라 이 부분은 굉장히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의 전투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가 애매한 것이 이 전투가 이미 펼쳐졌었을 때 네. 욘두가 도착하기 전에 이안이 지금 거의 아웃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때 여기서 만약에 부활을 하고 아트록스가 궁극기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때 판정이 가장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무적 기술이 있었을 때가 가장 애매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욘두가 양해한 시처를 일단 쓰긴 썼었죠. 네, 썼었습니다. 네. 이미 사용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막판에 탈리아랑 러브샷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워낙 그 전투 구도가 근데 뭐 탐캐치가 넘어간 후에 사실 양해한 시처가 발동됐기 때문에 네. 그 전후로는 참 이게 시점도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뭐 그쵸. 판정하는 게 아니라서 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저희의 의견 정도 가면 네. 약간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탐켄치 궁극기를 뭐 다시 사용하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딱 그 시점으로 가서 이미 전투는 펼쳐졌었으니까 그게 좀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판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궁극기로 인한 약간 오류가 탐켄치한테 발생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정은 지금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단어는 저희가 좀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건 네. 아니니까 일단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양쪽 심판진의 이야기나 양쪽 선수들의 얘기가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을 네. 말씀드렸는데 뭐 장민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뭐 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판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스킬 두 개가 이제 쿨타임이 동시에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렇죠. 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 또 안 중요한 경기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매치는 진짜 내년에 농사를 결정짓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어쩔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인게임 이슈로 판정이 됐었을 때는 사실 크로노 브레이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또 시점을 돌려야 되니까요. 근데 보통 크로노 브레이크를 했었을 때의 시점 문제가 뭐냐면 전투가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죠. 또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연의 통로 넘어오기 이전부터 전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약간 그건 심판에 또 일반적이지 않은 또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어렵네. 이 교전 그러니까요. 중이라서 여기. 네. 네. 그러니까 탐켄치로서 뭐 교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막 엄청 복잡하지 않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진짜 복잡해요. 네. 궁 쓰기 전에 이미 뭐 한타 열어졌고 또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상황이라 탐켄치 궁극기. 그리고 시점이 크로노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선택이 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양팀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배틀코믹스는 이건 어떻게 해도 무조건 이득인 상황인데 혹여나 교전이 안 일어난 쪽으로 가버리면 자신들이 이러는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으니 양팀 모두 좀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지금 뭐 네. 지켜보신 분들도 많고 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최선의 판단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인게임 이슈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 전투 전에도 배틀코믹스의 그림들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네, 뭐 상대방이 조금 더 빨리 굴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MVP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잘 굴려 나가지 못하면서 그 스노볼이 막히게 되면서 배틀코믹스가 좀 웃는 방향으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좋은 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게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딱 일어난 그런 한타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판정이 내려졌네요. 일단 크로노 브레이크 판정이 났습니다. 7초면 근데 22분 7초인데 그게 언제인지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22분 7초가 언제죠? 탐켄치가 좀 출발하기 전인 것 같은데 13초에 출발한 거 아닌가요? 네. 이게 21분 34초고 아직 이안이 탑 쪽으로 가기 전입니다. 30초 후 얘기인데 네. 7초. 1초 1초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서. 네, 정말 중요해요. 자 일단 한번 빠지고 이안이 빠지고 난 뒤에 네. MVP 팀의 시야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안이 라인을 복귀하면서 미니언을 이렇게 때렸을 때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이구야. 이 순간이네요. 아예 요 교전이 순간. 교전이 일어나기 전으로 와 이거 이 순간입니다. 네. 이 와, 순간 이건 칼로 네. 이거는 근데 사실 크로노 브레이크에 대한 규정이 이거거든요. 네. 교전이 아예 일어나기 전으로. 그런데 일단은 네. 사실상 범인은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 그리고 스킬을 왜냐하면 여기 쓴 것까지를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스킬 이후 때문에 또 문제니까요. 이럴 때 나오는 대부분의 이후 상황은 뒤로 빠지는 거죠. 모두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분 네. 7초의 상황입니다. 뭐 애들은 일단, 그냥 네. 배당 받고 있고. 네. 판정은 내려졌고 지금 뭐 선수들이 헤드셋 벗고 있는 거 보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 팀 모두 좀 다시 썼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자 뭐 잘 이야기하고 좀 정리정돈해서 다시 경기 이끌어 나가야겠죠. 크로노 브레이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정지가 됐었을 때는 크로노 브레이크 할 때에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지연이 좀 오래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판단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됐을 경우는 심판의 판정하에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룰상에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중단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크로노 브레이크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상황들 지금 다시 한번 이 경기가 좀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로노 브레이크가 지금부터 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잠시 후에 말씀 듣고 MVP와 지금 배틀 코믹스의 경기 22분 7초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게임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크로노 브레이크 상황 22분 7초로 돌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한 선수가 탑라인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전투가 펼쳐졌었고 그 이후에 맥스의 탐켄치가 파일럿 선수 애쉬와 더불어서 심연의 통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심연의 통로뿐만 아니라 집어삼키기의 쿨타임도 같이 돌아갔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각 패치별로 게임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리스트업돼서 모든 팀들에게 공유가 되는데 거기에 리스트업되지는 않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배틀코미스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고 그러면 결국 이 이슈 때문에 불이익을 얻는 팀이 크로노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MVP가 그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탐켄치가 올라와서 상대편의 이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크로노 브레이크를 선택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틀 코믹스에게도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22분 7초로 경기를 돌려서 다시 한번 경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리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이양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재개됩니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건 배틀 코믹스가 멘탈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자신들이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지금은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멈췄는데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룰에 입각해서 경기가 진행됐다는 점이었고요. 지금은 조코 선수의 또 사운드 문제인가요? 잠시 중단이 됐네요. 그리고 지금 이 크로노 브레이크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경기 속계를 허용해 주셨던 양 팀의 그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왔어요. 도화가 왔군요. 완전 온 집이 정말 MVP 팬이시네요. 네, MVP 팬이시네요. 도화는 어디 팬? 아직까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자, 조커 선수의 그 헤드셋이 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스위치를 올리고 경기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시 한번 경기 재개 사인이 나왔습니다. 기다리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기 속개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거로 돌아가고 게임이 재개됐어요. 그럼 결국 에드 선수의 순간이동이 없기 때문에 배틀코믹스가 방금과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조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등 네. 정화살 우야 조커 빠져나갑니다. 자 사실상 이 장면에서 아쉬운 선수들이 많이 있겠죠. 네. 뭐 할로우드 역시 여기서 그 트리플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환상의 음식을 먹은 셈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셈이니까 네, 그런 집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종전 화끈한데요. 오늘 마지막 승강전이라서 네. 다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엔 MVP 쪽에서 사인이 나왔네요. 급중단됐었을 때는 보통 이제 사운드 문제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하드웨어나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이밍 기어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맥스 선수가 어필을 했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대기창에서는 맥스 선수가 잠깐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오류가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접이죠. 네, 그거만 한 게 없어요. 나가다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슈가 생겼을 때 네. 그렇죠. 또 안 되면 재부팅 하면 됩니다. 집안일 할 때 하시는 네.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탁기나 뭐 TV. 그럼요. 뭐든지 네. 리셋이 최고예요. 네. 네. 이거 에픽 머스터드도 리셋하면 풀피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휴에서 약간 좀 멈춰 있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는 청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 선수가 제기한 내용이었다는 얘기였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기가 재개가 됐었을 때 아이디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표시가 되거나 주문이 혹은 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넥스 선수의 네. 봉풀주가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멈췄다는 얘기고요. 그래픽이 이거는 네, 수아르 도망의 기재거든요. 수아르가 그래서 벽으로 전멸까지 길까지 아꼈네요. 막아주고요. 네. 와, 이건 잘 정말 막았어요. 싸게 잘 막았습니다. 배틀코믹스. 그 사이 인원들이 많이 모였는데 대제 드론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도의 궁극기가 빠진 상태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말리는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죠. 자, 그 사이에 탑 쪽에서는 도브가 다시 한번 2차 탑 압박 중이고요. 근데 미드 타워도 압박 들어가고 있어서 근데 돼지 드래곤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치고는 그렇죠. 미드 타워는 최대한 깨야 깨 이거는- 놓아야만 가져가는 게 있는 겁니다. 드래곤을 가져온 것 치고는 내준 게 너무 많은데요. 드래곤 저거 들었다는 건 포털을 잃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배트코믹스는 네. 이미 두 마리 가져왔었고요. 그러니까 곱게 보낼 수 없죠. 네, 쌈을 전멸 없는 조커 화려한 저항의 경기 미사. 띄우고요. 첫째부도 빠지고요. 아, 도브. 야, 여기서 도브의 멋진 세이브. 네, 미리 차에 시동을 걸어놨어요, 도브. 자, 거기에 뒤늦게 탑승하면서 뒤쪽으로 깔끔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수아르가 바텀 지역을 좀 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문도를 잡으려는 액션 그리고 드래곤을 먹은 것 치고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MVP. 그러면 안 되는 조합인데 조금 게임의 흐름이 배틀코믹스 쪽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MVP는 그 흐름을 끊어야겠죠. 애쉬의 수정화살을 활용한다든지 탐켄치의 심연의 통로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좀 다수일 때 네.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전멸 빠진 조커 라칸을 노려주는 게 수월하긴 합니다. 시야를 장악하기 위해서 혼자 따로 움직일 거예요. 이걸 수정화살이 됐든 탐켄치가 됐든 끌어주면 따라갈 수 있겠죠. 약간 여기서 홈플릭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앱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일단 바위게 한 번 더 캐치합니다. 세 번째 바위게. 그래서 오른도 계속 좀 아군이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로 미드 쪽으로 계속 출장을 오면서 좀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데 배틀코믹스 선수들이 호락호락하게 당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은 어쨌든 배틀코믹스가 모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대긴 하니까요. 네,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배틀코믹스가 아쉬울 건 없습니다. 물론 MVP도 역전의 발판은 오른의 걸작, 오른의 패시브를 활용해서 딜러진을 보다 더 향상시켜줄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죠. 네, 불편함의 중심은 저 수아르의 문도겠죠. 그렇죠. 네. 이러고 있으니까요. 사운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바텀 지역의 소아의 문도, 탑 쪽에 온플릭 대기 도구와 더불어서 일단 상대편의 시야를 하나 더 제거. 그리고 결국에 킨드레드가 아예 스택 관리까지 표식 관리 잘해주면서 원딜 이상의 네. 이걸 물긴 물었는데요. 애쉬의 전멸 피부째로. 빠졌고요. 이러면 와. 바텀 듀오의 전멸 빠지면 꽤 큰데요. 네. 네. 많이 큽니다. 오히려 조커의 전멸이 없을 때 MVP가 득점을 했어야 되지만 그게 완전 날아간 거죠. 이러면 그리고 온플릭의 전멸도 빠졌는데요. 화면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왜 빠졌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매복을 합니다. 언급하신 이미 하지만 바로 보자마자 뺐고요. 자, 시야를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일단 배틀코믹스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미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네. 계속 쌓여가죠. 이제는 아예 문도가 상대 타워 쪽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죽을 이게, 일이 없으니까요. 네, 문제인 게 뭐냐면 밀어넣고 그냥 오른이 때리든 말든 타워 때리고 미니언 다 죽으면은 빼서 피치고 다시 때리고. 네. 이래서 빠졌군요. 친절한 스포티비. 줄을 잘 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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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서 온 줄 알았어요. 되게 자, 네. 네. 영혼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 사이에 MVP는 다시 한번 발언 쪽 근처에서의 시야를 하나 더 제거합니다. 이제 문도가 워모그까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자야의 무한의 대검도 나올 거고 그때쯤이면 한타 한번 열어봐도 괜찮겠는데요, 배틀코믹스. 늦게 먹었을 뿐이지 가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네. 이런데 동요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네. 자, 그 사이에 시야 포인트를 조금씩 더 올려놓고 있는 현재 조커. 이번에도 조커 선수의 시야 포인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미드 쪽에서 라칸의 이니시로 볼 수 있었듯이 발놀림이 좀 가벼운 조커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고 말씀해주신 파일럿과 맥스의 전멸이 약간 빠졌었잖아요. 한번 노려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바론 쪽 시야에 나오기도 좀 어려워졌고 시간이 별로 없는 MVP인데 상대방이 시간을 진짜 잘 끌어주고 있어요. 전멸 돌아올 때까지 저게 앞쪽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또 시야가 있어야 글로벌 궁극기를 활용해서 확실한 포인트를 딸 텐데 지금은 아예 시야를 잡으러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유리했던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더니 네. 오히려 배틀코믹스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그림이 이상한데 MVP 입장에서 말이죠. 배틀코믹스는 지금 당장 바론 안 쳐도 괜찮아요. 그냥 이 상황이 유지만 돼도 자연스레 유리해질 겁니다. 칠 필요가 없어요. 문도가 그냥 시간 가면 갈수록 10분 후면은 저기 바텀 2차까지 밀어낼 거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쌓이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보통 MVP는 파일럿 선수의 그 성장과 더불어서 모든 걸 파일럿에게 몰아주고 있는데 네. 지금도 그 몰아준 다음에 뭔가 그려낼 수 있나요? 미드 지역 근처입니다. 자, 문도 워모그 나왔죠. 네. 이제 합류를 해서 한번 싸움을 할 것인가. 물론 MVP도 성장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수정화 사이까지 맞췄는데요. 걸긴 했는데 네. 너무나 안쪽에서 걸려버렸고 이러면 다시 몰려날 거고요. 도부가 편안하게 커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아주고 있긴 한데 애쉬한테 카이사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카이사는 혼자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이라면 그리고 공간의 욕 살짝만 바라봤습니다. 네. 공간 와, 너무 이거를 앞이요. 사방에서 걸면서 될수록! 배틀 코믹스! 자, 양해할수록 버텨주고요. 소아르가 파일럿 붙으면 파일럿은 답이 없는데요. 그렇죠. 소아르 여전히 소아르 카이사가 아니에요. 소아르가 완전 다 그리고 이기고 있죠. 위쪽에 애드까지 쫓아내고요. 소아르 이때 살리고. 예, 문도가 이안. 누굴 생각을. 이안 못 잡나요? 못 잡았고. 도부가 근처에. 자, 이제 아래쪽에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소아르가 눕게 누웠습니다만 눕기까지 했던 그 음악이 아주 그냥 감미로웠어요. 네. 배틀코믹스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3대1 교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일리아도 살아있고 바론 속도꽤 빠를 수 있거든요. 타일리아 이 정도 큰 자야면요. 라이트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자야 탈리아 라이즈면은 순삭이죠. 왜 약간 느려도 돼요. 네. 그렇죠.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방금 문도의 연주는 흡사 카소스의 진원곡을 보는 듯한 네. 굉장히 애쉬 입장에서는 진원곡이었거든요. 여기서 타이밍 한번 보고 도구가 넘어갔고요. 조커 잘 진입했죠. 문도가 붙는데 답이 없어요. 문도 때린다 하면서 계속 때려요. 여기서 거의 지금 1대 몇 상황이 포탑까지 있었거든요. 네. 포탑 2대, 3대 몇 대만 한번 세볼까요? 4대? 아무 신경 안 쓰고 때리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메인 딜러는 여섯 대? 거의 애쉬라서 7대 맞고 죽었네요. 애쉬만 제압하면 크게 변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걸 정말 잘 노렸고요, 소아를. 이렇게 되면은 좀 경기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초중반에 오히려 MVP가 바론을 가져가고 배틀코믹스를 압박해야 되는 조합인데 배틀코믹스가 바론을 가져가 버렸으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조커가 1킬 먹은 것도 괜찮게 됐는데요.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진입하면서 1킬 먹은 이후에. 네, 뭐 거의 허무하게 끊기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투바람에 라이즈면 이렇게 5명이 뭉쳐도 괜찮긴 한데 사이드 운영해서 확실하게 돌려가 깨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라칸이 미드 방향으로 갑니다. 할로우 방향으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틀코믹스의 안타 설계는 진짜 기가 막혔죠. 뒤에 소아를 태우면서 공간 왜곡으로 막 라이즈가 파고들고 상대방이 뭉치니까 라이즈 포커싱 하려고 조커가 들어가고 굉장히 그림 같은 한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론을 활용하는 장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론 버프 충분히 돌려가면서 보통 하나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배틀 코믹스. 원딜러들 간의 레벨 차이도 벌어지고 있고요. 변수가 좀 많이 문도가 줄어들죠? 안 달아요. 네, 못 잡죠 사실. 그냥 포탑 뒤로 들어와요. 네, 애쉬가 미친 듯이 때려야 갈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마저도 워머그라. 그렇죠. 미친 듯이 때리면 미친 듯이 채우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수정화 살리기 살리기 하는데 띄워주긴 했어요. 근데 추가적인 근데 데미지가 때릴 수가 부족해요. 없어요. 네, 때려줄 딜이 수가 부족해요. 없어요. 너무 멀죠. 사실 이럴 때 아트록스는 좀 무력해지죠. 데미지를 못 넣었습니다. 네. 짧은 휴가 갔다 오면 소아르 체력이 되게 다시 찼어요. 올은 이렇게. 3까지 소아르를 물긴 물었는데요. 그런데 물어도
뒤에 있는 물어도! 딜러가 그래도 많이 많이 때려서 카르키르거 빠져주고요. 자, 체력이 많이 죽긴 했습니다. 이 다음 억제기 가져가고 네.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죽고 나서 란두인까지 사오는 문도. 저걸 사기 위해서 마치 갔다는 것처럼. 그러게요. 집에 좀 빨리 귀환한 거죠. 네.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가면 집에 가장 빨리 가거든요. 그렇죠. 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만큼 유리합니다. 네. 약간의 미드 억제기를 좀 깨면서 더 많은 이득을 거두려고 라칸이 진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도가 아니었으면 좀 진작에 잡히고 뒷라인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스와르는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줬죠. 순간 5명이 5초 이상 문도만 봤는데도 잘 안 녹았어요. 그렇게 뭉쳐버릴 만함에 할로우 선수의 기쁘름이로 체력이 굉장히 많이 깎았고 네. 전투 유지력도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배틀 코믹스 숫자는 4대3입니다만 더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야도 자야인데 지금 라이즈의 데미지도 엄청 들어갈 수 있거든요. 때리는 각만 나오면. 근데 앞에서 문도가 받아주면 충분히 라이즈 딜각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딜러들은 앞에서 문도나 뭐 오른 초가스 같은 챔피언들이 맞아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쉽게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잘 안 돼서 그랬는데. 네.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보니까 이거 조합이 상당히 좋네요. 더더욱더. 또 엄청 소극적으로 하면 탈리아나 자야 같은 경우도 닌자의 신발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딜 기대치는 더 높아지겠죠. 마냥 방어적인 아이템을 가는 건 또 아니니까요. 자, 이제 스와르 쪽에 도부도 함께 있습니다. 미드를 다시 한번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나머지 인원들이 넘어가고요. 배틀 코믹스. 바론이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챔피언 특성상 사이드 운영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브. 스 완료 미니언까지 그냥 구원. 미니언도 아껴 쓰겠다. 네. 진짜 깨끗이 빠져나가네요. 도브. 네. 자, 이 깨끗한 플레이 때문에 탑 쪽에 인원이 비었다는 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엔 도부가 따로 밀고요. 그래서 모두 불러야죠. 이쪽에서 싸움을 여는데 저항님 이상 흘려주고요. 너무 멀어요. 너무 그렇죠. 멀어요. 탈리아도 안 떴고요. 와, 기쁘름이 이러면 바텀 억제기 타워 어떻게 하나요? MVP. 여기는 4대 5대 대치가 안 돼요. 그리고 도부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조여 나갑니다. 배틀 볼일 코믹스. 다 봤죠 도브도. 자연스레 사먹재기 이후에 그 1분 이후에 대형 오브젝트 타이밍이라 도부 쪽을 노려주고 있긴 한데 잘 잡는 것도 쉽지 빠져나갔고요. 않아요. 그러면 삼억 견뎠고. 사먹제기. 결국 삼억지기는 수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수정 화살에 대장장이 신도 없어서 이니시가 안 됩니다 MVP. 자, 애들 뛰었습니다. 삼억지기 그 사이에. 나갔고요. 네, 삼억지기 날렸고요. 이러면 장로 바론 들고 와서 마무리 지을 일만 남았죠. 배틀 코믹스. 이거 너무 이런 미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MVP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게 있을까요? 일단 1분 동안 최대한 라인 밀어주고 제일 좋은 건 나눠먹는 거기도 싸움으로는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근데 배틀코믹스가 그 나눠먹는 걸 허용할지 절대 안 하겠죠. 나눠 먹기에는 저 라이즈의 공간의 공이 너무나 까다로운데요. 네. 사실 화력 자체가 지금 배틀 코믹스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뭐 장로가 됐든 바론이 됐든 미드 선푸시하고 또 3억잭이다 보니까 막아야 돼요. MVP는 일단 뭐 나가기가 힘듭니다. 칩부터 지켜야죠. 그러니까 손쉽게 2개의 에픽 몬스터를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이 너무나 많은데요. 둘 다 뺏기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건 판단 내려야 돼요.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결국 10초. 배틀코믹스는 안 먹고 대치만 해도 돼요. 언젠가는 정리하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MVP는. 아,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둡습니다. 이제 잘못 안쪽으로 돌았다간 그냥 청소.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알고 네. 지금 와도 늦습니다. 바론으로 돌기도 힘들어요. 돌면 공간의 곡으로 합류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탑 웨이브 정말 커지고 있죠. 지금 조금 앞에 있으니까 매를 그쪽으로 날릴 수밖에 없죠. 뒤에 네. 있나? 없었어요. 이미 나갔습니다. 애쉬가 탑 쪽에 보이면 바로 과감하게 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커 선수가 오늘 시야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를 갈고 나왔네요. 다시 한번 130점을 가까이 기록하면서 네. 월등하게 시야 점수를 확보해주고 있고요. 야, 이거 안 쉬어도 되겠네. 어디로 가죠? 네, 이제 네. 깃발 꽂으러 가야죠. 네. 이건 막기가 이론상 불가능하죠. 억제기 나오자마자 미드는 나가기 십상인데요. 네.
자 매복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아래쪽에 에드 대기. 상대편 대기가- 진영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나오기가 싫을 것 같은데요. 벽으로 갈라서 아예 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틀코믹스.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거죠. 탑바텀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아래쪽 미니언을 밀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온플릭도 아래쪽에서 대기. 업체기 쪽에 이미 들어갔어. 화살. 아 그런데 잘 빠졌고요. 네. 그러면 강제 이니시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자, 대장장이 신의 그렇죠. 빼고는. 대장장이 신으로 근데 너무 넓어서 아 민영. 아, 오른쪽에서 시간 뺐다. 약간 들어가면서. 집어 삼키긴 했습니다만 배틀코믹스 대우의 2대0 만들어 양양조가 갑니다. 된다면 MVP 근데 잡아가나요 전투를 좋아요. 전투를 좋아요. 수아르. 전투를 좋아요. 근데 아직 아 경기가 오빌링이랑 밀리언. 수아르가 안 죽어요. 그리고 도브도 남아있었고 때리곤 있는데.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배틀코믹스 2대0입니다. 네, 정말 이런 그 경력이 적은 선수들 크로노 브레이크나 경기가 잠깐 멈추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배틀코믹스 자 중간에 그 멈춰있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경기를 잘 풀어내면서 경기 두 번째 세트 역시 얻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초반의 손해를 극복한 줄 안다는 점이겠죠. 보통 챌린저스 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오늘의 배틀코믹스는 이 받아침과 동시에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충분히 있었고 아 그리고 소아르의 오른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말 받은 데미지량이 무시무시하고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는 문도 아 진짜 물건이네요 소아르. 그렇죠. 문도를 소라가 문도를 들고 오르는 상대했었을 때 아주 그 인상 깊은 장면들까지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좀 빨리 끊으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2대0으로 배틀코믹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세트 MVP가 들고 나온 카드 과연 배틀코믹스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양 팀이 준비한 오늘의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장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배틀코믹스의 과감한 플레이가 시작이었죠. 네. 바이게를 노리는 걸 아니까 오히려 킨드레드를 노려주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게 강타 싸움이 일반적인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도 MVP가 과감하게 계속 시도는 했는데 도브가 오늘 배달이 좋아요. 도구의 배달도 연이어서 굉장히 좋고 이렇게 공간 애고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 뒤에 수아르. 또 좋고 네, 조커가 91년생 LCK 입성하면 최고참인 이 선수가 사실 좀 피지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란 예상이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좀 허무하게 잡히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LCK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집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맏형이다 보니까 자신이 무너지면 배틀코믹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이런 모습으로 최종전을 임하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소아르는 나름대로 자신의 탱키한 장면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 이렇게 내주면서 다른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냈었고 도브가 깨끗하게 아주 미니언과 더불어서 다 네.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미니언까지 살려줘요 이제.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온플릭도 뭐 말씀을 많이 안 드려서 그렇지 워낙 원래 잘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런 장기를 계속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배틀코믹스의 운영 그리고 한타력이 빛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파일럿과 더불어서 어쨌든 자신의 기량을 계속 보여주는 지금 할로우도 네.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파일럿 선수는 LCK 원딜러와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기량인데 그 선수와 부딪혀서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MVP는 좀 여러모로 뱀픽 단계에서 아트록스를 잡고 간 게 조합의 균형이 깨진 게 돼버렸어요. 배틀코믹스가 노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뭐 아트록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 이제 유틸성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위치를 가던 그 부분도 약간 제약당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사실 아트록스는 중후반에 강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초중반에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을 휘저놓는 실제로 이 도부 선수가 좀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좋은 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조금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발이 묶이게 되면은 좀 아쉬운 픽이라는 평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경기에서는 매치 포인트거든요. MVP 좀 더 뱀픽 잘 하고 심기일전해서 한 점 가져가야죠. 반응하기 미묘한데요. 저기 옆에 오징어 둘은 저랑 아니에요. 정말 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두 분 다 모두 이렇게 그림 감사합니다.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 특징 잘 잡으셔가지고. 네. 자, 배틀코믹스는 참 이렇게 경기를 뭐 승패를 떠나서 세트를 보냄에 따라서 각각 선수들이 이제 컬러감을 많이 드러내네요.